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기이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경제 이론입니다. 미국이 가진 금이 대체 어떻게 한국 경제에 이런 역설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이미지부터 한번 볼까요? 단단한 금괴가 달콤한 도넛으로 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도넛 경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어떻게 이 견고한 실물 자산이 속은 텅 비고 겉만 부풀어 오르는 금융자산 인플레이션으로 변모하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1조 2천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무려 1,800조 원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푸는 열쇠가 사실은 우리 눈앞에 아주 뻔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미국에 숨겨진 1조 달러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 금고에 잠자고 있는 금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엄청난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 빙산 이미지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수면 위에 쥐꼬리만큼 보이는 저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계산하는 금의 가치예요. 이게 무려 1970년대 가격, 온스당 42달러로 계산해서 고작 11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저 물 밑에 있죠. 지금 시장 가격은 이걸 수십 배나 뛰어넘거든요. 바로 이 엄청난 격차 속에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아직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숨겨진 돈이 거대한 빙산처럼 잠자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돈입니다. 이건 뭐 세금을 더 걷거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유동성인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돈, 결국 어딘가로는 흘러가게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럼 이 숨겨진 돈을 어떻게 꺼내 쓴다는 걸까요? 여기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정부가 의회를 살짝 비켜갈 수 있는 뒷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금고 비유가 핵심이에요. 왼쪽에 꽉 잠긴 금고 보이죠? 이게 바로 TGA, 일반 재정 계정입니다. 의회 승인 없이는 절대 못 열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열려있는 금고, 이게 바로 ESF, 환율 안정기금입니다. 이건 재무부 장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 통장 같은 거죠. 전력적으로 이 금 재평가 차액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간섭 없이 이 ESF를 통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3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쪼개볼게요. 첫째, 재무부가 금의 현재 시장 가치를 반영해서 금증서라는 걸 연준에 발행합니다. 둘째, 연준은 그 증서를 받고 그만큼의 현금을 ESF 계좌에 바로 써주고요. 마지막 셋째, ESF는 이 돈으로 국채 같은 자산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확 푸는 겁니다. 결과는 뻔하죠.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시장엔 돈이 넘쳐나는 겁니다.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이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미국 경제에 쫙 풀렸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유동성 홍수가 미국 안에서부터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보시죠. 이건 사실상 또 다른 양쪽 완화, 그러니까 돈 찍어내기나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데요. 크게 세 가지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유동성 폭발. 둘째, 시장금리 하락. 그리고 셋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 달러 가치 하락입니다. 시중에 달러가 이렇게나 많이 풀리니 당연히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약달러가 거대한 돈의 물결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 같은 나라로 향하는 출발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가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한국 경제에 아주 기묘하고 역설적인 현상을 만들어내거든요. 바로 도넛 경제의 등장입니다. 이 도넛 모양이 그 역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바깥쪽 두껍고 맛있어 보이는 빵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자산시장입니다. 외국 돈이 막 들어오니까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난리가 나죠. 근데 가운데 뻥 뚫린 구멍, 이게 바로 실물 경제예요. 고용은 줄고 좋은 일자리는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텅 비어가는 거죠. 뉴스에선 주식시장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정작 내 주변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바로 그런 기이한 상황 말입니다. 이 두 사진을 보면 그 역설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 보세요. 전 세계 돈이 한국의 반도체 같은 핵심 주식들을 막 사들이고 있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정작 우리 기업들은 공장과 좋은 일자리를 미국, 텍사스나 조지아로 옮기고 있습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는 빠져나가는 정말 기묘한 동거죠.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돈이 움직이니까 외환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됩니다. 한쪽에선 외국인들이 주식 사려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다른 쪽에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지으려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이 두 거대한 힘이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원화가 강세가 되어야 맞는데 기업들이 달러를 워낙 많이 사들이니까 그게 상쇄되면서 환율이 어디로 튈지 모르게 극심하게 요동칠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도넛 경제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방아쇠는 뭐다? 미국이 금을 재평가해서 1.2조 달러를 푸는 것. 그 결과 한국의 환율은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요. 주식시장은 제조업 중심으로 엄청난 호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병제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 전략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실물 경제의 구멍은 조심하고 자산 시장에 부풀어 오르는 빵 부분에 올라타라. 결국 전략은 이 맛있는 도넛의 빵 부분만 쏙 빼먹으라는 건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가운데 구멍이, 이 빈 공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져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